네, 안녕하십니까. 겨울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으로 제24차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을 읽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제안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정례적으로 정상회의를 열어왔지만 2012년 5월 이후에 회담을 열지 못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이미 작년에 했어야 하는 회담입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가 평화를 위해서 분명한 성과가 남는 성공적인 회담으로 개최되기를 기대합니다. 마크로. 가장 기초적인 복주이자 최후의 사회안전망인 기초보장제도의 커다란 구멍이 되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의 인권조사 결과 비수급 빈곤층은 월 평균 1인 소득뿐 아니라 난방, 의료, 자녀 교육 등에서도 수급자보다 더 열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010년 기준 소득이 최저생계비 미만이지만 자녀가 있거나 젊다는 이유 등으로 수급 대상에서 탈락한 숫자만 105만 명으로 추산합니다. 이대로 놔둔다면 제2, 제3의 송파 세모녀 사건은 계속해서 실현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보장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정부 여당이 마련한 송파 세모녀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추정 소득과 재산의 소득 환산제를 폐지하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쪽에서는 기초수급 탈락으로 생사를 오가는데 한쪽에서는 재벌들의 돌잔치가 한창입니다. 삼성과 삼남매가 대주주로 있는 삼성 SDS가 상장되면서 천문학적 상장 차익으로 돈방석에 앉았습니다. 삼성 SDS는 매출액의 70% 정도를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로 성장한 기업입니다. 애초부터 상장 차익은 예정된 수준이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됩니다. 정부 여당은 언제까지 재벌의 불법 자본 축적을 손 놓고 쳐다만 보고 있을 것입니까? 자고 나면 치솟는 전셋값에 한숨이 나오면서도 콩나물값 아껴가며 아이를 학원 보내는 서민으로서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비상장사를 통한 재벌들의 편법 주식 취득과 이로 인해 거액의 상장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꼭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3일 우리 당 공정학 의원을 중심으로 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출범했습니다. 그 포럼의 핵심 키워드는 교육, 보육과 함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서민 주거 정책입니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라면 대한민국은 지구촌에서 살아내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어느 인류학 교수의 경고처럼 저출산 문제는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입니다. 최근 맞벌이 신혼부부가 서울의 전세 아파트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28년이 넘게 걸린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서민주택을 뺏어서 주자는 것도 아니고 무상으로 주자는 것도 아닐 뿐더러 임대주택을 늘리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은 보험자 무상 단어를 더 씌워서 매도하고 있습니다. 무상이 묵자 한자도 나오지 않았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짜다 무상이다 왜곡하는 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의 일환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 늘려서 서민들 집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입니다. 새누리당은 매도보다 반성을 먼저 해야 합니다. 새누리당 집권 7년 우리 서민들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도 없이 빚내서 집사라만 계셨습니다. 새누리당은 덮어놓고 매도하기 이전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진지한 태도로 반성부터 먼저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우윤근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지난 토요일 또다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발생한 펜션 화재 사고로 대학생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안전 불감증이 불러온 참사이자 인재입니다. 기본적인 안전을 정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가 안전 불감증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재발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제도적인 특점과 안일한 인식 그리고 우리 사회의 안전 패러다임에 대한 근본적인 전환을 서두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삼가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새누리민주연합은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어제 일요일 오후부터 열길 특위의 개수 조정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보름 남겨둔 시점에서 예산안 심사에 대한 우리 당의 명확한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힙니다. 먼저 이 예산안 심사 못지않게 그간의 국민 세금이 어떻게 낭비됐는가 조사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박영선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조사 요구에 대해서 공감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저희 사자방 국정도 조사는 더 이상 믿을 수 없고 반드시 관철해야 할 사항입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혈세 낭비와 유출, 비리 사건을 덮어둔 채 예산안 심사를 마냥 진행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우리 당은 누리과정과 의무 급식,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생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내수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늘리는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는 날로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 재정 지원을 위한 예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사자방 국정조사로 예산 집행에 기강을 세우고 민생과 안전을 위한 미래 예산 확보, 국민의 세금 가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각 상임위에서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돌입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는 새누리당의 복수 법안 소위 구성 반대로 인해서 아직도 법안 소위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주 내에 반드시 법안 소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상은 재벌 특혜 법안과 자동차세, 주민세, 담배세 인상 등 소위 서민증세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 나라에 카지노가 생기면 경제가 살아납니까? 국민의 소득이 늘어납니까? 의료 서비스 민영화가 되면 국민이 건강해집니까? 질병이 줄어듭니까? 진료비가 낮아집니까? 서민과 중산층에게 세금을 더 물리면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입니까? 이제는 진짜 민생 법안을 두고 경쟁을 벌여야 됩니다. 우리 당은 가계소득은 올리고 생활비를 내리는 진짜 민생, 또 의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인상하고 고용차별해소법 등을 통해서 가계소득은 올리고 전월세 상한제, 서민 주거안정, 간병비 부담 완화법 등을 통해 생활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중소상공인을 위한 보호법, 대기업 불공정 행위를 막을 소위 남양유 방지법 등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에서 제안한 6대 핵심 법안도 반드시 관철되어야 할 것입니다. 진짜 민생, 진짜 경제 살리기, 사회 통합과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입법이 우리 당의 원칙이자 민생 법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복도 정책을 둘러싼 정부 정책의 나눔의 극상이 점입 가격입니다. 급여를 주도로 복도 입도 지원센터 건립이 백주가 되었는데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는 독도 주변의 해저 지역 정밀조사 측량에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외교부가 하는 일을 보면 외교부인지 외교부인지 잘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독도 관련 정책에 외교 마피아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한편 이주영 해수부 장관은 독도지원센터에 대해서 백지원은 아니고 몇 가지 문제를 검토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국방부는 오는 24일 독도 방어 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독도 정책은 국내 정책인 동시에 전 세계인을 향한 상징적 정책으로 일관성이 정말 중요한 분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도 관련 우리 정부의 정책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그야말로 조변 석계입니다. 독도 관련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우리 독도 수호 의지를 보다 강력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국무총리가 독도 관련 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책임져야 하겠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총리실 산하에 독도 정책실 설치를 제안합니다. 내일은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1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998년 금강산 관광의 시작은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시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금강산 관광의 중단은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로 되돌렸습니다. 갈등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의 관계로 바꾸기 위해서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어야 합니다. 내일 현대그룹 회장이 금강산 관광 16주년을 맞아서 방북한다고 합니다. 민간 차원의 관광 재개 노력이 정부 차원으로 진전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 한 분으로부터 정말 힘든 하소연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일화 때문에 못해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외국 바이어들의 오다가 끊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다가 지속되어야 될 텐데 만약에 이 일화가 중단되지 않으면 심각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걱정입니다. 당장 일화 살포는 금지하고 빠르게 신속하게 오이사조치 해제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총체적 부실 자원외교의 당사자인 이명박 전 대통령께서 나라 경제가 어려운데 자원외교를 정쟁으로 삼아 안타깝다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옛말에 도둑이 재발된다고 했습니다. 정쟁으로 유야무야 되기를 바라겠지만 이미 드러난 실체만으로도 수십조 혈세 낭비의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실수에 대해서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분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에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복지 소리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또 공장, 무상이나 법외입니다. 이렇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을 비난. 오늘 아침 저도 외교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상당한 교수들도 무상으로 아파트 한 채를 신혼부부에게 주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왜 공짜입니까? 왜 무상입니까? 이것은 기금 104조 원을 일부를 활용해서 임대아파트를 지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임대를 하자는 건설적인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율 1.19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입니다. 산포 세대들이 살고 있습니다. 다들 결혼을 준비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아파트 문제입니다. 이것을 해결해주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데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만약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한다고 하면 첫째, 건설 경기를 살릴 수 있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게 하는 것입니다. 또 셋째,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하는 일석사조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만약 정부 여당에서 이것을 비난한다고 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통령 선거 공약 행복주택 20만 원은 무엇입니까? 행복주택 20만 원 공약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세대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입주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이렇게 뭐가 나오면은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의 행복주택 20만 원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통령에게 한번 큰 소리 질러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재인위원회 발언이 있겠습니다. 케이블 방송 CNN 하청업체 해고 노동자들이 복직을 요구하며 정관판 위에서 일주일째 녹음을 보건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해고된 100여 명 해고 노동자들의 노숙농성은 벌써 4개월을 넘었었습니다. 109명에 달하는 집단 부당해고와 직장 폐쇄, 캠프 매각 등으로 이루어진 CNN 사태는 비정규직을 다룬 영화 카트에서 보는 그대로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딪히고 있는 생존권 위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해체되고 빈곤이 심화되는 상황을 막을 특별한 대책이 시급합니다. 정부 여당이 민생을 부르짖으면서 정작 민생이 직접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현장을 연연하고 방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방치한 채 이루어지는 성장은 단 사회뿐만 아니라 성장 자체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비정규직의 생존을 볼모로 성장의 가시를 기업이 독식한다면 사회 통합이 뛰어드는 것은 물론 가계소득 하락으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경제 성장 동력이 쇠퇴하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비정규직의 고통 불안과 지나친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내용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을 수정 보완할 때가 되었습니다. 여야는 당장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도 CNM의 규모 집단 해고에 불법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는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보호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CNN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당은 을지로 위원회를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이 결성한 신혼부부에게 집안채를 토론이 제안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 새누리당이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나선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신혼부부들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자는 정책을 공짜집 정책인 것처럼 사실을 왜곡한 것은 악의적인 국색 선정이므로 새누리당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세계 최저 수준의 초저출산율로 인해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고 2019년부터는 총 인구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국가의 조망이 걸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국정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당이 무상보육과 의무급식, 초등교본교실, 고교 의무교육, 반값 등록금 등 출산과 양육, 교육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복지 강화를 주장하는 것은 그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의 부부의 어려움을 경감하여 결혼의 문턱을 낮춰줌으로써 혼인율을 높이고 결혼 연령을 낮춰 출산 연령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호롱이 제안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와 행복주택의 건설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 공약을 제대로 준수하기만 해도 신혼부부들의 주거난은 대폭 경감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출산율 높이기 정책 실패에 책임을 느껴야 할 새누리당이 또 자신들의 공약 불이행을 책임져야 할 새누리당이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자는 정책 제안을 비웃고 나섰으니 새누리당은 과연 저출산 문제를 걱정하기는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누리당이 가지고 있는 정책 대안은 무엇입니까? 예, 다음은 김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많이 당황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에서 제시한 신혼부부 집한채 정책에 피켓목은 무상복지 인형 정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보편복지나 무상과는 전혀 거리가 멉니다.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는 제외하는 선택적 복지고 무상은커녕 꼬박꼬박 50만 원 상당의 월세를 내야 합니다. 정책의 이념으로 대응하는 것은 책임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닙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책임있는 자세를 요구합니다. 정책에는 정책으로 당당하게 응답하기를 바랍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은 우리 당의 저출산 정책입니다.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저출산 정책을 기대합니다. 통일부가 현정은 회장의 방북을 허용했습니다. 금강산 관광 16주년 행사를 위한 5년 만의 방북인데 내일 금강산에서 기념 행사를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벌써 6년입니다. 누적된 피해만 2조 2천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비무장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들겠다는 청와대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을 아직도 재개하지 않은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창조경제 역시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16년 전 분단을 뚫고 창조된 경제입니다. 다시 시작하기만 하면 창조 경제가 펼쳐집니다. 금강산 관광은 평화와 경제 일거양득입니다. 청와대의 통일정책이 금강산에서 시작되기를 기대합니다.